자, 소프트맥스 회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진 분류 알고리즘인 그 로지스틱 회귀를 멀티클래스 분류 문맥으로 일반화한 것입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지스틱 회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로지스틱 회귀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 가능한 출력 값을 그 예측할 때 쓰는 겁니다. 즉, 0 또는 1의 값이 나오도록 예측하는 거죠. 자, 계산하는 방식은 이렇죠. W하고 X의 dot product 더하기 B를 G라는 값으로 놓고 이 G 값에 말하자면은 시그모이드를 취한 1 나누기 1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G 값을 출력값 A로 우리가 보통 그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하는 바는 어떤 그 입력값 X 특징 벡터 X가 주어졌을 때 그 타겟 라벨이 1일 확률, Y가 1일 확률을 우리가 보통 이 A라는 그 출력값, 로지스틱 회귀의 출력값을 말하자면은 그 해석하는데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값이 0.71이라는 어떤 값이 출력돼서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Y가 0일 확률은 얼마일까요? 당연히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두 가지 다 나올 확률은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 0.71을 빼면 1 빼기 0.71을 해주면 그 결과값이 0.29가 나오고 다시 말해서 29%죠. 29%의 확률로 이 주어진 X가 말하자면 Y가 0일 확률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처음에 계산했던 그 로지스틱 회귀의 결과값은 그 포지티브한 그러한 결과가 나올 확률값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 소위 소프트맥스 회귀를 우리가 이제 일반화해서 설정할 건데요. 그를 위해서 이 로지스틱 회귀 자체가 사실은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날 확률을 계산한다고 하면 A2, 즉 네거티브 값이 나타날 확률 값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연쇄적으로 1 빼기 A1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즉 그 포지티브가 나올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소프트맥스 회귀를 우리가 일반화를 통해서 하기 전에 앞서 로지스틱 회귀는 실제로는 하나의 값이 아니라 두 가지 클래스가 나타날 그 각각의 확률 값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을 소프트맥스 회귀 문제로 일반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즉 그 네 가지 가능한 아웃풋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체적인 예를 위해서 이걸 한번 Y는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그 클래스가 나올 확률,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은 G1이 계산되어야 되는데요. G1은 그 W1 dot product X 더하기 B1, 그리고 G2 같은 경우에는 W2 dot product X 더하기 B2, 마찬가지로 G3, G4도 각각의 파라메타와 입력과 dot product를 취한 후 B를 더하는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W1, W2, W3, W4와 B1, B2, B3, B4가 말하자면은 소프트맥스 회귀에 사용되는 매개 변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소프트맥스 그 회귀 공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A1은 2의 G1승 그 지수승 나누기 2의 G1승 더하기 2의 G2승 더하기 2의 G3승 더하기 2의 G4승 모두 더한 것으로 나눠주는 거고요. 이것을 그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그 입력 특징 벡터 X가 주어졌을 때, 즉 A1이니까, 즉 그 라벨, 타겟 라벨이 1일 확률 값으로 우리가 이 A1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 이제 A2가 또 계산되어야겠죠. A2는 역시 분자에 2의 G의 그 2승을
그 분자에 놓고 분모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2의 G1승 더하기 2의 G2승, 2의 G3승, 2의 G4승을 다 더한 거고요. 역시 이것도 우리가 그 예측하기로는 그 주어진 X가 말하자면 입력 그 특징 벡터 X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2번 클래스일 확률을 나타낸다고 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A3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A4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그 소프트맥스 회귀 공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왼쪽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 공식을 A1과 A2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써놓은 것처럼 오른쪽은 소프트맥스 회귀를 통해서 그 2개 이상 A1 여기서는 4개였죠. A1, A2, A3, A4에 대한 말하자면 계산 방식인데, 즉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그 학습을 통하든지 간에 이 W1, W2, W3, W4 그리고 B1, B2, B3, B4를 계산할 수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서 주어진 입력 특징이 1번 클래스일 확률과 2번 클래스일 확률과 3번 클래스일 확률과 4번 클래스일 확률을 각각 계산이 가능한 수식 전개가 바로 소프트맥스 회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A1이 어떠한 그 입력에 대해서 한 0.3 정도 값이 나오고요. A2가 0.2 정도 나오고 A3가 0.1로 나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무슨 값이 0.4에서 그러니까 A3로 주어지게 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사실 모든 4가지 중에 그 한 가지가 나올 확률들을 각각 더하게 되면 합이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즉 1에서 0.3을 빼고 0.2를 빼고 0.15를 빼면은 그 결과값이 0.35죠. 그래서 0.35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즉 A1부터 A2, A3, A4 네 가지 그 케이스에 대해서 나올 확률을 다 더했을 때는 항상 1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소프트맥스 리그레션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네 가지의 그 클래스 경우에 대한 소프트맥스 리그레션에 대한 유도가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더 일반화시켜서 N possible output에 관한, 즉 그 타겟 레벨이 1, 2, 3부터 시작해서 N까지, 여기서 N은 임의의 정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임의의 정수계의 클래스를 우리가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소프트맥스 리그레션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마찬가지로 G값 G sub J는 그 W sub J dot product with X 입력과 그 J번째 말하자면은 그 클래스에 해당되는 그 파라메타 JWI dot product 더하기 B로 계산되고요. 여기서 물론 J는 1부터 N까지 N개의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을 각각 구해야 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파라메타들이 굉장히 많이 구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W1부터 시작해서 W2, WN까지 계산되어야 되고요. B도 B1, B2에서 BN까지 우리가 이 그 계산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파라메타가 말하자면 구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로부터 J번째 클래스가 나올 확률을 나타내는 A sub J라는 요 그 값은 추정치는 어떤 식으로 계산되느냐? 똑같습니다. 2의 G2J승, 2의 G sub J승이라고 할 수 있고요. 분모는 이제 새로운 그 파라메타까지 도입되는데 K가 1부터 N까지일 때 2의 뭐 GK 그 서브스크립트까지를 다 더하는 겁니다. 즉, 그 익스포넨셜 함수 지수 부분에 G1부터 Gn까지 구한 거를 다 말하자면 더해주는 그러한 거고, 그 결과값은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그 입력 특징 벡터 X가 주어졌을 때 J번째 클래스일 확률 값을 나타내는 게 이 A sub J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모든 J번째에 말하자면은 그 값, 액티베이션 값 A1부터 A2, AN까지 더하게 되면은 확률 값은 1로 말하자면 주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한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그러니까 n이 2인 경우입니다. n이 2인 경우. 여기서 그 수식적으로 증명은 하진 않겠습니다만 이 소프트맥스 리그레션의 일반화된 이 식에다가 n을 2로 대입해서 우리가 전개를 하면은 역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사용한 A1과 A2와 같은 추정치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파라메타가 조금 변하지는 하지만은 그 의미 자체는 똑같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고 우리 여러분들이 다른 그 자료에서 아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일반화된 형태가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유도한 소프트맥스 리그레션, 즉 소프트맥스 회귀 함수와 마찬가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맥스 회귀에서 출력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정의했으니까 이번에는 그 회귀 문제를 풀 때 꼭 필요한 또 그 수식인 코스트 함수, 즉 비용 함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역시 로지스틱 리그레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소프트맥스 리그레션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생각해 보겠는데요. 어떻게 했었는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G값을 계산할 때 파라메타 W와 X의 덧 프로덕트 더하기 B가 G값이고요. 그 G값을 입력으로 하는 우리 시그모이드 함수의 결과값을 A1이라고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그모이드 함수 1 나누기 1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g라는 이런 값으로 계산되었죠. 그리고 해석하기는 주어진 그 입력 특징 벡터 x가 그 y가 1일 확률 값이라고 우리가 A1을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A2 또 다른 클래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그 반대되는 그 클래스일 경우에는 1 빼기 A1으로 계산이 직접 가능했죠. 그래서 이거는 y가 0일 확률이라고 그 주어진 x의 라벨 y가 0일 확률로 이해할 수 있었고요. 이때 사용하던 로스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로스는 이런 식으로 정의했었습니다. 마이너스 y 로그 a1 빼기 1 마이너스 y 로그 1 마이너스 a1. 여기서 오른쪽에 보면은 1 마이너스 a1 이 값이 바로 뭐예요? a2라는 값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y는 1일 때는 마이너스 로그 a1 그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y가 1이기 되면 이게 1이니까 즉 마이너스 로그 a1이 로스 함수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y가 0일 때는 이 부분이 다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로그 A2인 겁니다. 다시 써보면은 얘 때는 마이너스 로그 A1이고요. 얘 때는 마이너스 로그 A2로 얻어진다고 우리가 이렇게 사용한 거를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말하자면 로스 함수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비용값, 코스트 펑션은 모든 로스들 합한 다음에 그 개수로 나눠진 평균적인 로스를 우리가 코스트 J라고 불렀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제 또다시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일반화시킨 소프트맥스 회귀의 비용 함수를 한번 다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소프트맥스 회귀 때 사용되는 그 출력 값이 A1부터 AN 얻어질 텐데 그 값은 이와 같은 수식으로 얻어지고요. 각각의 하나하나의 그 값이 출력값이 나타나는 것은 그 주어진 그 입력 특징이 어떤 특정한 클래스일 확률, 즉 1일 확률은 A1, 2일 확률은 A2 등등등에서 n번째 클래스일 확률은 AN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로스 함수를 정의해야 되는데요. 이 소프트맥스 리그레션에 사용하는 로스 함수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y가 1이라는 라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타겟 라벨이 마이너스 로그 a1이라는 값이 로스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y가 2일 경우에는 타겟 라벨이 마이너스 로그 a2라는 값이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y가 n번째일 때는 그 마이너스 로그 a의 n번째라는 probability 값의 로그 값이 로스로 활용됩니다. 사실 이거는 이전에 사용했던 우리가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의 마이너스 로그 a1과 마이너스 로그 a2의 그대로 확장된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y가 j일 때, 그러니까 하나씩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y가 j라면은 마이너스 로그 j가 말하자면은 로스 함수인데 마이너스 로그 j를 그리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를 그리는데 0과 1 사이의 값만 그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액티베이션 값 a1바 n까지는 그 가장 큰 값이 1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의 값뿐이 못 갔죠. 그 0과 1 사이에 그런 그 로그, 마이너스 로그 값이 바로 이러한 커브 모양을 갖게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본 적 있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서의 말하자면은 그 로그 값이었던 거를 기억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측한 말하자면 j번째에 말하자면은 그 액티베이션 값이 1에 가깝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로스 값이 거의 제로이죠. 로스 값이 없는 겁니다. 즉 잘 맞췄을 때는 당연히 로스가 작아야 되고요. 한 0.5 정도일 때는 한 요 정도의 말하자면 크기의 로스가 생기는데 즉 만약에 점점 작아져서 그 AJ, 우리가 그 J가 말하자면은 그 Y가 그 라벨이 J인데 그것일 확률을 계산했을 때 확률 값이 굉장히 낮게 나오면은 잘못 계산된 거니까 로스가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이와 같이 그 로스가 점점 작아진다는 건 잘못된 거니까 이 로스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고쳐 나가서 그 말하자면 액티베이션 값이 1에 가깝도록 만들어지도록 학습이 되도록 말하자면 파라메타를 변경시켜 나가는 이러한 과정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로스 함수가 굉장히 다양한 수식이 전개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개만 쓰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그러한 그 라벨, 그러니까 입력 훈련 자료 X가 주어졌을 때 그것의 라벨은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벨에 해당되는 말하자면 로스 함수만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1이라는 값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 라벨에 대한 훈련 자료가 들어오면은 로스 함수로 마이너스 로그 A1만 쓰이는 거고요. 만약에 라벨 2인 훈련 자료가 들어오면은 마이너스 로그 A2만이 결국에는 로스 함수의 말하자면 결과값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결국에는 그 소프트맥스 회귀 비용 함수이고요. 그리고 소프트맥스 회귀에 사용되는 말하자면 수식,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모델을 가지고서 훈련을 하면 그 다중 클래스 분류 알고리즘을 우리가 구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런 소프트맥스 회귀 모델이 적용된 그 네트워크를 우리가 훈련시킴으로써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도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다음 비디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